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은 테라, 루나에 관해 다양하게 전해드릴 최신 이슈가 나와 현 상황 브리핑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슈는 루나 사태의 여파로 인한 거래소들의 움직임과 테라 루나의 CEO인 권 대표에 대한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추가 정황들이 나와서 관련 최신 이슈 브리핑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거래소들의 움직임들부터 살펴보자면 정부 측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루나, 테라 폭락 사태로 불거진 가상화폐 개입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열었던 자리인데 이에 금융감독원장과 국내 거래소 대표 등이 모여 회의를 시작했고 국내 어대 거래소 측은 공정성 회복을 위한 거래소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코인 상장 심사 과정에 대한 정기 심사, 상장 및 상장 폐지에 대한 규약의 공통 심사, 거래소 간 공동 협의체 구축 등을 통해 루나 테라 폭락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루나 폭락 사태는 애초에 루나가 거래소에 처음 상장될 당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위험성 등에 대한 것을 전혀 알리지 않고 부실하게 상장됐던 것이 논란이 되었고 상장 후 주요 거래소들이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 또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짜고 쳤던 고스톱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어서 제대로 된 규제안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 국내 루나 투자자만 몇십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다음 이슈를 보시면 테라 루나 사태의 권 대표에 대한 의혹은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나와 테라 USD의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과거 약 1조 5천억 원의 가상화폐를 개인 투자자들 모르게 사전 발행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라폼랩스가 지난 2019년 4월 메인넷을 가동하며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에 연동되는 테라 SDR 10억 개를 사전 발행하는 내용인데 이는 당시 환율로 1조 5,600억 원에 해당하는 물량이었죠. 보도에 따르면 테라폼랩스가 해당 물량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10년에 걸쳐 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사전 발행 사실은 소수의 기관 투자자에게만 공유되고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반적으로 가상화폐 개발사는 전체 물량과 발행 예정일 등을 백서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알립니다. 하지만 당시 투자자 모집을 위해 발행한 백서에는 루나와 테라 생태계의 작동 원리 등의 정보만 담겨 있을 뿐 이 사전 발행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었죠. 이 때문에 대중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가 2020년 11월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후 테라폼랩스가 대규모 사전 발행 물량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일반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도 실제 발행량이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알려졌다면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기망한 셈이 된다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죠. 논란의 예자 테라폼랩스 측은 회사가 운영하는 디스코드 채팅방 등에서 사전 발행 물량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고 또한 미국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메사리에도 2020년 11월 뒤늦게 관련 공시를 띄웠습니다. 당시 회사는 테라 안정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제네시스 블록에서 SDT 10억 개를 발행했다고 밝혔었죠. 사전 발행된 SDT의 용도에 대해선 테라 생태계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관리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테라폼랩스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죠. 물론 진실은 아직 알 수 없으나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권 대표를 구속하자는 등의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대표의 의혹 입증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애초에 권 대표의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해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권 대표를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하려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제도상에서 금전인지 불명확한 상황이라 권 대표가 유사수신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권 대표는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 여러모로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일단 여기까지 여러 가지 루나 사태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봤는데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권 대표의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홀더들이 보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미 그러기엔 루나 2.0까지 시장에 출범한 상태로 너무 많이 와버렸기에 사태를 수습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루나 2.0도 처음 상장 당시를 빼곤 별다른 반등 없이 계속 하락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엎침대 덮친격으로 루나뿐 아니더라도 최근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미국 CPI 물가지수는 최고치를 찍었고 대장인 비트코인부터 하락세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일 브리핑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